근데 우리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이미 양산에 적용될 정도로 안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커널 플랫폼도 이미 안정적이니까 실제 에디를 적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어플리케이션만 잘 짜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약간 조금 놀란 게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여기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다시 구워야 되잖아요. 플래시에. 램은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테스트가 다 끝나면 어차피 전원 재부팅 하게 되거나 전원이 날아가면 램에 있는 데이터는 날아가니까 결국은 내가 다 개발해서 제품화 시키려면 플래시라고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돼요. 보통 이 넣는 방법이 암에서는 JTAG이나 뭐 몇 가지 방법들을 써서 구현을 하는데 이 플래시에 어떤 것들을 구워 넣는 방법을 개발용 보드에서 외부로 지원하는 케이스는 제가 거의 본 사례가 없어요. 삼성전자에서도 그 CPU 칩들이 나오죠. 삼성에서는 그 삼성 MCU 사업팀에서 S3C 어쩌고 저쩌고 하는 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S3C 2410, 2440, 그 다음에 뭐 2450, 그 다음에 S3C 6400, 6410 굉장히 많은 칩들이 나와요.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칩 많이 팔려면 이 칩을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레퍼런스 보드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줘서 사용자들한테 많이 뿌려줘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한 대기업 삼성전자에서도 아직까지 외부로 이렇게 펌웨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코드를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사례가 없어요. 근데 얘는 에디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제가 책을 쓰거나 하면서 여기 관계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에디의 마인드는 커스터머 온 디맨드 마인드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웬만하면 소프트웨어를 미리 만들어서 자꾸 제공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응용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는 다 짜야 되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 소스는 다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공유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이미 얘는 이더넷 포인트가 2개가 있고 물론 2개 중에 하나를 스위치 크리스탈 쪽 스위칭 칩 하나 써가지고 내 포트짜리만 연결하게 되면 공유 플랫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공유기 같은 거 여러분들 IP 주소나 뭐 바깥에 물리려고 하는 모뎀이나 이런 식의 어떤 네트워크 환경 세팅할 때 요새는 다 외부로 하죠. 그죠? 얘는 이미 그런 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회사 로고를 집어넣고 약간의 프로그램만 바꾸고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이 그냥 뚱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제가 좀 감명을 받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ID라고 해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래밍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어떤 이 GUI 플랫폼의 그 개발 툴이 있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저처럼 진짜 10년 이상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리눅스를 많이 하지 않으면 명령어를 쓰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리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소스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자기 플랫폼에 적용을 하자는 거고 윈도우즈의 가장 큰 장점은 소스는 비록 막혀 있으나 개발하는 환경이 너무 편하다는 거죠. 맞아요? 실제 윈도우즈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몇 년 전에 해외 이제 자기네 회사의 정책이 공표한 게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CPU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더 이상 포팅해주지 않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비트 중에 요새 굉장히 많이 쓰는 게 AVR CPU 코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아티멜 사이트에 가보시면 8비트의 AVR을 32비트로 확장시킨 AVR 32라고 하는 새로운 CPU가 있어요. 리눅스는 포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포팅이 안 되어 있겠죠. 윈도우즈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이니까. 그래서 리눅스는 이런 굉장히 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면 이 명령어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많이 불편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에디에서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IDE 툴을 제공을 합니다. 이 이클립스가 얼마나
굉장한 툴이냐면 이클립스 자체는 그 원래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픈한 툴이고요. IBM에서 나가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플랫폼의 핵심 엔진이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IBM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만들고 있다가 요 개발 툴은 오픈소스화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픈소스화 시킨 게 이클립스라고 하는 전 세계 표준 개발 환경 프레임워크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보다 보면 플랫폼이라는 단어나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뚜레쥬르 빵집하고 제주도에 있는 뚜레쥬르 빵집하고 똑같이 단팥빵을 만들어내면 똑같은 맛에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단팥빵이 나오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그 뚜레쥬르 빵집이나 제주도에 있는 빵집이나 개발하는 환경이 똑같거든요. 그런 걸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요. 이 이클립스가 그래요. 이클립스 소스나 이클립스 환경이 전부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바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에 C든 C++든 뭐 PHP든 뭐든 간에 내가 개발하는 환경만 이 이클립스에 집어만 넣으면 누구나 이클립스라고 하는 표준 플랫폼 환경에 맞춰서 누구나 쉽게 거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개발 환경 툴들을 쓸 수가 있어요. 디버깅 환경부터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 시스템 베이스에 있는 이 에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봤을 때 더군다나 가격도 상당히 착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에디는 정말 한번 해볼 만하구나 싶어서 저도 에디 초창기 때 나올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봐왔고 이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직접 책도 쓰고 있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에 이걸 좀 저변화시키려고 하는 뭐 교육과정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에디에 대해서 이런 장점들을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령 그런 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TFT LCD를 적용하는 제품에는 에디는 당분간은 바로는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LCD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가능은 해요. 아주 쉬운 예로 보자면 TFT LCD를 제어하려면 원래는 TFT LCD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CPU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조금만 잘할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만 조금만 튜닝을 하면 외부의 인터페이스 선을 연결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AVR 8비트 가지고 TFT LCD 제어하는 예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에디도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본래 에디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 쪽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령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시리얼 통신 기반이라든지 아까 이제 어떤 분이 하시려고 했던 로봇이나 무인 항공기나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 제어 쪽 장비에는 지금 바로 적용해도 되고요. 그 이외의 제품에 만약에 적용시킨다 하면 이제 CPU 본연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거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필요할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바로 에디입니다. 그래서 에디의 사양을 보시면 에디는 ARM9이라고 하는 그 CPU 코어로 되어 있고요. 32비트 되어 있고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AT91SAM9260이라는 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아트멜이라는 회사는 그 AVR이나 805L이나 뭐 ARM이나 이런 것들로 유명하긴 하지만 본래 이 회사는 시리얼 타입의 메모리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ADA도 보면 JTAG 인터페이스를 줘요. 그 JTAG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보드 만들었으면 이쪽에 뭐 어떤 그 키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키 버튼 어디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키의 하드웨어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측기를 찍어보면 되죠. 그죠? 보드를 찍어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CPU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CPU는 내가 계측기로 찍어볼 수가 없잖아요. 얘는 찍어봐도 되는데 CPU는 찍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작은 칩들은 상관이 없는데 CPU 같은 또는 고사양의 CPU 같은 데에서는 CPU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칩 내부의 상태를 디버깅하려고 만든 표준이 JTAG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JTAG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서는 JTAG이라고 하면 기본이에요, 아주. 그래서 전부 다 JTAG